관광 사업을 이제 취창업으로 연결시키는 과목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관광 정보를 관광 지식으로 바꾸는 작업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보면은 지역이 있고 분야가 있고 계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분야 계층을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광 사업이든 취업이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산학협동 사업으로 대부분 공대생들이 하는 제품 개발 과정인 캡스톤 디자인을 결합해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관광이라고 하는 분야에다가 산업에다가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캡스톤 디자인 과목은 이제 관광 정보나 지식을 활용해서 취업이나 창업 또는 유학과 관련된 제품 개발, 상품 개발, 서비스 개발 항목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교과목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캡스톤 디자인에 대한 용어 때문에 좀 다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캡스톤이라는 것은 이제 모자잖아요. 모자. 예, 모자 돌. 그러니까 모자 돌을 조금 쉽게 말하면 덮개 돌이라고 하는 건데 이 캡스톤 디자인이 이집트에서 나온 어떤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해당되는 뾰족한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상징화해서 캡스톤이라는 용어를 썼고 이제 기반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마지막에 정점은 꼭대기를 잘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목표 설정을 사전에 먼저 하고 그리고 그걸 잘 설계를 해서 실행을 직접 해보고 그리고 실행이 끝나고 나면 관리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실행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 한 100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일 안에 할 수 있는 목표를 다 설정을 해서 그 설정에 설계와 전개 과정을 거쳐서 실행도 해보고 관리까지 해보는 건데 100일이 끝나고 나면은 결과 보고를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목표 달성 순환책이라고 해서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경제와 또는 그 연결 고리가 되어 있는 유통 그리고 복지도 연결되는 이 큰 틀에서는 이 네 가지 체계를 캡스톤 디자인이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관광 산업이나 역사 지식, 문화유산, 관광 정보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이 자료는 나중에 공유 드릴게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기본적으로 관광 산업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되고 관광이 또 지역이나 분야 또는 역사 그리고 또 산업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 속에서 이제 문화유산과 관광 정보화를 시키는 게 중요한데 핵심적인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거. 또 하나는 자기가 하는 일을 로컬적으로 크리에이팅 시키는 과정에 이 캡스톤이라고 하는 체계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통역이 외국인 만나서 통역을 잘 모를 때 여기 위에 있는 캡터 중에 관광 정보에 전화번호가 1330이 있어요. 자, 여기 관광 정보라고 하는 이 챕터에 1330을 누르면 해당 지자체의 관광 전문가들이 연결을 해서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소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거든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다 소통이 되고 이런 것처럼 관광 정보를 잘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건데 교과목으로 봤을 때는 이제 중요한 것은 취업이나 창업이라고 하는 성과를 내는 건데 사실은 산학협동 과목보다는 사실은 제품 개발이나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발이 사실은 캡스톤 디자인의 주요한 기능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앞에 관광이라고 하는 걸 붙였기 때문에 관광과 캡스톤 디자인의 결합, 이게 융합이니까 여러분이 이번 학기 과목에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는 거죠. 스스로 여러분도 자기 능력이나 자기 여건에 좀 실험적 사업, 즉 이제 이걸 파일럿 사업이라고 하는 건데 이 실험 사업들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관광과 관련된 책을 하나 만든다든가 또 예를 들면 제주에 있는 우리 전성경 선생처럼 저 우리 그 색채 미학을 활용해서 나름대로 그런 체험 도구를 만들어서 체험 서비스를 개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보면 좋겠고 그리고 전통놀이나 또 웰니스 관광 상품이나 또는 여행 설계 같은 경우 또 기본적으로 그 캡스톤 디자인하고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우선 이제 주체가 필요하겠죠. 이제 우리 학우님들이 주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라는 게 꼭 돈을 버는 뭐 유형의 영리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공헌이라고 하는 또 공익 사업도 연결이 되겠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직으로 연결을 해서 단체나 동아리로 또는 사회로 나왔을 때는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의 어떤 창업이나 취업까지 연결을 시키는 게 조직화라고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광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 또는 나름대로의 성과들을 쌓아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또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좀 개발해 봤으면 하는 어떤 계층과의 어떤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액션 플랜이 필요하잖아요. 사업 계획서 같은 거 여러분들이 잘 쓰는데, 이 사업 계획서를 쓰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잘 엮어서 실제 프로그램으로 지속 가능하게 자립 경제나 또 자립 어떤 그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이 관광 캡스톤 과목이 담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부분을 하려면 여러분이 이제 관광 캡스톤을 디자인하고 있는 우리 학우님들은 앞으로 웰니스 전문가를 지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지역 연구자라든가 또 지역 연구자를 넘어서서 관광을 설계하는 사람, 관광 안내를 하는 사람, 또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그리고 관광 디자이너, 이런 다양한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공예를 하시는 우리 공예가님들한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공예가님들한테 제가 그 정체성을 항상 잊지 말아라. 예를 들면 교육자인지 체험가인지, 예를 들면 기획자인지 또는 현장 공예 분야를 안내하는 안내자인지, 이런 다양한 정체성의 기능들이 있는데, 이 공예가님들이 관광 사업을 하게 되면 스스로 또 공예라고 하는 분야로 창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캡스톤 디자인을 하게 되면 관광 캡스톤 디자인 또는 공예 캡스톤 디자인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저희 교과목에서 보시면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명확한 이해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건 분야별로 습득한 지식과 활동을 이제 산업 현장이나 일상에 적용하는 그런 팀 경험 과제를 만들어내는 교과목이다, 이렇게 봐주시고, 이 교과목 뒤에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 그래서 정성적인 건 가치를 상징하는 거고 정량적인 것은 물량을 상징하는 거니까, 정성적이고 물량적인 것을 예를 들면 우리 저 공모전 동아리 맡고 있는 우리 정유림 학우님처럼 이런 전략 목표를 잘 세우고 이렇게 활동하는 그런 학우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이런 교과목 과정을 좀 이수를 하시게 되면 우선 이제 반대로 가는 거죠. 기승전결이 아니라 결과를 먼저 만들어 놓고 기승전을 붙여가는 방식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목표를 설정을 사전에 해놓고 그 목표가 달성되기까지의 과정을 미리 설계를 해서 직접 해보는 거죠. 이런 과목들을 또 이 과목 이수를 통해서. 그래서 캡스톤 디자인은 이제 역량 그 개발 과정이라고도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관광산업 현장의 어떤 공정을 개선한다든가 아니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실증 센터에 가서 이렇게 유형화하는 것처럼 관광 캡스톤 디자인은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교과목이 끝나면 이제 이 그 전공 심화 과정이기 때문에 주로 3학년, 4학년 때 공부를 하는 과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학과의 학생분들은 이렇게 창업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좀 교양이나 또는 어떤 사회공헌이나 또는 어떤 의미를 둔 어떤 재미 활동이라든가 이런 교양 활동들을 좀 많이 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인생 이모작이라서 이런 창취업이 또 바로 그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이 진로 설계 과목으로 캡스톤 디자인 과목이 참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목표를 정하면 실무 업무가 필요하잖아요. 실무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육하 원칙이거든요. 육하 원칙을 통해서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여러분이 이수를 하시게 되면 문제 해결 능력이 뭐 많이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프로세스라든가 그런 절차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약간의 이제 지식들이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여러분이 경험이나 노하우를 쌓는 것인데, 그런 경험이나 노하우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을 해보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도교수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교과목 중에서 지도교수님이 하고 직접 다이렉트로 할 수 있는 교과목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수하고 같이
여러분이 교과목을 선정을 할 때 나름대로 사전 목표를 제가 제시를 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목표를 왜 잡았는지 또 100일 학기에 100일 안에 그런 것들을 다 이수를 할 수 있는 건지 목표치를 다시 재조정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참여 학생과 함께 멘토 역할이나 또 지도교수가 주는 어떤 과제 또는 중간고사 이 과목을 가지고 교과를 활용하면서 학점도 이수하지만 나름대로 과정을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많은 학생들이 이번에 좀 이렇게 캡스톤 디자인 과목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운영 방식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아이디어를 먼저 이렇게 스스로 내서, 또는 제가 아이디어가 약한 우리 학우님들은 제가 또 나름대로 대화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그걸 판단을 해서 설계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제물을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아이디어, 합의된 아이디어로 이렇게 제출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100일 동안의 절차들을 뭐 견학이니 아니면 뭐 토론이니 아니면 어떤 선도 사례에 대한 어떤 보고서니 뭐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보면서 제품이나 서비스 개발도 해보고 추천업에 대한 진로 개발도 같이 해보고, 또 기타 여러분이 관광 사업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은 관광 사업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들어보는 시간, 또 경험이나 노하우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절차를 알려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팀별, 이제 개인도 한 팀이고 3명에서 5명이 모여 있는 동아리도 한 팀인데, 그런 팀별 과제를 할 때 이 캡스톤 디자인이 참 유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적으로 실사구시하는 교과목이라서 이렇게 대면을 할 때 효과가 더 크긴 하지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과제 내고 과제 받고 하는 이런 과목들을 같이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포지션이라든가 어떤 타겟 같은 것들을 잘 설정할 수 있도록 연결을 예를 들면 교수님 게시판이 있죠. 그 게시판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이 당초 세웠던 목표를 좀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들이 있겠죠. 꿈이 없다면 또 꿈을 만들 수도 있는 거니까 먼저 목표를 정해요. 그리고 나서 계획 실행 평가, 계획하고 실행을 해보고 평가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해서 그 목표가 실현 가능하게 타당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서 다시 한번 지표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하고 그것들이 이 부분에서 이제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이런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유형의 관광 캡스톤 디자인이 있는데 형태를 좀 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지역사회에 뭔가 공헌을 하거나 아니면 소소한 어떤 여행 상품이나 아니면 휴가를 하나 가더라도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를 때 이런 캡스톤 디자인 방식으로 하면 참 좋거든요. 그렇게 해서 상품 서비스도 개발을 해보는 산학 연계형이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절박하게 이제 나름대로 의식주 생계를 해야 되는 취창업의 연계형이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취창업 연계형의 지도 활동들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취창업 연계형 같은 경우는 제가 200일 프로젝트로 좀 길게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취창업하고 연계가 되면 이 교과목이 끝나더라도 계속해서 연계가 돼서 향후에 공모전 같은 데에도 좀 나갈 수 있도록, 또는 정부 정책 자금 같은 것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또 자기 지역에 여러 사람과 함께 만들 수 있는 마을 만들기라든지 또는 어떤 상품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소상공인과 관련된 어떤 그런 사업자의 어떤 그 사업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분야가 취창업 연계형입니다. 제가 많이 추천하는 분야고요. 자, 그 다음에 전공 혁신형이 있습니다. 관광 캡스톤 디자인의 3개의 유형 중에 저희하고 좀 제일 밀접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학과를 졸업하고 관광 사업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거나 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우리 학과의 특성상.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평생교육 개념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가 보니까 20, 30대에는 요 3가지 일을 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기 그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우리가 40, 50대, 60대, 70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평생교육 개념으로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많이 권장하는 것 중에 하나도 사실 전공 혁신형이죠. 그래서 관광과 관련된 사업에서 좀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번 교과목을 좀 많이 배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이제 우선 테마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현황을 파악하겠죠. 왜 그 주제를 정했는지, 어떤 목표를 정했는지 그걸 분석해서 해결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실행을 해보고 전체적으로 이 과정이 100일 동안 이루어지는 이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0개 정도의 과정이 100일 동안 다 지나가서 하나하나 체크해 갑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장애물들이 있죠. 시간 부족, 예를 들면 좀 관심 부족, 또 활동 부족, 이런 그 리스크들을 관리해 가면서 처음에 100일 동안 하면 할 수 있었던 과제가 점점 늘어지지 않고 원했던 과제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이 교과목에서 이렇게 연계가 되니까 이번 교과목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건 결과물들을 단계마다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4개의 단계마다 결과물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출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비대면 과정의 교육이다 보니까, 디지털 과정이다 보니까 이걸 이제 한두 번으로 이렇게 축소를 하지만 원래는 한 10회 정도의 대면 결과물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만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기록을 통해서 꾸준하게 평소를 기록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사전 결과지를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같이 했던 친구들하고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던 사진들인데, 뭐 푸드트럭을 한번 만들어서 전국을 다녀보고 싶다는 학생하고 한번 이렇게 캡스톤 디자인해서 관광 캡스톤 디자인을 해봤는데, 지금은 푸드트럭 한 대에서 4대로 늘어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이제 이번에 광주광역시 관광둘의 PD가 된 최형우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이렇게 캡스톤 디자인으로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봤고요. 정말 그 푸드트럭 한 대 가지고 돈도 못 벌고 계속 관리비 나가고 했던 건데, 저하고 같이 해서 지금은 상당히 성공한 모델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인지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해요, 사례들이. 그리고 관광두레 같은 거라든가 관광 벤처기업이라든가 또는 관광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매우 많은데,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배우면 놓치고 갔던 것들을 많이 알게 돼요. 그래서 꼭 그 과정을 거치고 갔어야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는데, 유지 관리가 되는데, 놓치고 가는 과정들을 찾아내는 것도 캡스톤 디자인에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촌관광이나 취업이나 창업이나 이런 관광 사업자 또는 공간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캡스톤 디자인이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관광업은 이제 관광진흥법이죠.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또 새로 발효가 되는데, 관광진흥법상에서는 현재 7개의 항목에 약 50여 개의 관광 사업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향후에 이런 거를 할 때 또 이 교과목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걸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크게 되십니다. 그래서 관광 사업자들이 앞으로 중요한 어떤 시대의 흐름을 탈 거예요. 왜냐하면 관광은 경제도 되면서 복지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산업이면서 복지 산업이에요. 그래서 관광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고, 우리 학과의 특성상 웰리스잖아요. 웰리스라고 하는 게 이제 힐링을 넘어서는 그 다음 단계 버전이기 때문에 이 버전을 잘 활용해서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큰 메리트 있는 이렇게 보면 지역사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문제를 찾아내는 것도 관광 캡스톤 디자인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과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관광 캡스톤 디자인으로 공부를 하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놓치고 가는 것들을 찾아내기 때문에 자기 반성, 자기 성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어떤 결과물을 통해서 공유를 하기 때문에 뭔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성과가 안 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관광 캡스톤 디자인을 좀 공부해 보시면 참 좋겠다. 특히 여러분 자격증 딸 때 어떤 분은 3, 4개월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금방 따는데, 어떤 분은 3년, 5년 해도 자격증 못 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떤 절차나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말 많은 시간 공부를 하는데 결과가 안 나올 때, 이때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잘 찾아내고 그 속에서 다시 새롭게 아이디어, 팀 구성, 방향 설정, 활동 경험, 축적, 그다음에 대안을 도출하고 그 도출된 대안이 맞는지 발표도 해보고 실제 공모전도 나가보고 하는 자격을 취득해보고 하는 절차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산림치유나 또는 그 조경사 또는 화훼장식사 뭐 이런 정원사 이런 목공과 관련된 이런 관광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좀 최근에 저하고 여러 팀들이 하고 있어서 우리 학우님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광 캡션 디자인 과목을 좀 이번에 이수하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2가지 남았는데 교과 학습의 결과물을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카페를 해보고 싶은 분하고 한번 만들었는데요. 요건 이제 제가 프랜차이즈를 하는 친구하고 같이 만들었던 디자인입니다. 요건 이제 이틀 걸렸는데 요런 디자인으로 해서 베이커리 전문점을 지금 오픈을 해가지고 전주에서 열심히 지금 가게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죠. 현대옥이라고 하는 곳에 옆에 카페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을 직접 디자인을 해가지고 발표를 해보면 이 뭔가 빠진 부분들을 이렇게 채우고 있다는 것이 직접 느껴져요.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시각화된 자료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해서 잘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행을 하기 위해서 좀 요즘에 문화공간이라든가 뭐 숲경영이라든가 어떤 공간 디자인이라든가 뭐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드론을 즐기면서 말하자면 이 카페하고 체험과 음식을 같이 하는 이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친구들도 지금 열심히 이렇게 목표 달성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캡스톤 디자인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버전이 계속 바뀌면 처음에 목표를 만들어내는 설정을 하는 버전으로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타트 1에서 스타트 10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캡스톤 디자인으로 하게 되면 스타트 2, 스타트 3부터는 굉장히 스스로 이제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교과목을 통해서 한번 그 공부를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뭐 인원이 너무 많이 와도 사실 문제예요. 네, 그래서 뭐 적정 인원이 교과목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교과목 안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어요? 중요한 건 현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 관광 캡스톤 디자인을 들으시면 참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권장을 좀 드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편제가 동아리 편제가 있기 때문에 동아리 회장님, 총무님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좀 캡스톤 디자인을 공부해 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동아리가 전국에 우리 학우님들을 이렇게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이걸 이렇게 그 통합해서 가기가 1년에 한두 번 동아리 행사를 가지고는 동아리 발전이 굉장히 좀 획기적으로 혁신된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려면 지역을 넘어서는 이제 디지털 프로그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정례적으로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한 거니까 동아리 모임도 캡스톤 디자인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이걸 디자인으로 만들어내는 게 중요해요. 액션 플랜이나 사업 계획서나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도식화 해가지고 공유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확인을 해서 이렇게 하시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 캡스톤 디자인 과목이 이제 그 개설을 되니까 지금 3년차 개설이 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뭐 제 생각에는 고급져서 안 들어오는 건지 그렇지 뭐 그런 건 아닐 테지만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그 교과목을 이수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한번 맘먹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질문 없어요, 질문? 질문은 저희 없고요. 응.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일까 또 검색을 해보면 되는데 또 바쁘다는 핑계로 어떤 거지? 아마 다른 분들도 몰라서 또 안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 혼자만 한번 해보는데 되게 오늘 유익한 진짜 시간인 것 같아요. 되게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제가 올해도 제가 또 이제 공모전을 좀 많이 써봤었었는데 네, 네, 되게 네, 필요한 과목인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유수상 회장님 지난번에 캡스톤 디자인 과목 들으셨죠? 네네. 좀 이렇게 뭐 후기 또는 리뷰 이런 것 좀 해주세요. 이미 댓글로 남기셨습니다. 일단 저는 이제 재밌었다고. 농촌 지역에서 사회복지 일을 하다 보니까 농촌 관련되어진 그 서비스 개발, 뭐 상품 개발 이런 네. 것도 좀 하고 있는데 교수님 강의 듣고 굉장히 실무에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원래 이제 캡스톤 디자인 자체가 그 공과 계열 쪽에서 제품 개발 쪽이었는데 이게 맞습니다. 관광 네. 쪽에 적용된다는 사실 이제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접했고 네, 네. 또 제주도가 자료도 처음으로 했죠. 예, 네, 네. 예, 자료도 이제 검색을 해보면서 제가 하는 복지 일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도움이 되는 그런 과목이었다 그렇게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학점도 잘 나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마치고, 예, 저기 또, 잠깐만요. 교수님 네, 저기 현장학습 그러니까 현장학습도 계획이 있으신 거죠? 네, 네, 한번 해야 됩니다. 그게 네. 언제쯤 정도 그 일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느 정도 시점에 해야 좀 이게 효과적인지 지금 일정상으로는 좀 일찍 하는 게 좋죠. 일찍 하는 게 좋은가요? 예, 아, 예, 9월 말쯤 하면 참 9월 좋겠다 말쯤이요? 생각, 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9월 말쯤에 대전에서 했으면 근데 좋겠다는 저희가 생각인데. 9월 말이 이제 또 토요일 날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9월 마지막 주는 저희가 총학생회 주간에 그 한마음 축제거든요. 네, 9월 네. 28일이. 네. 그래서 그 9월 말은 좀 어려울 것 같으시고요. 하시게 되면은 9월 21일 날쯤 9월 하면 좀 21일 날 예, 그때쯤. 전주 네, 네. 그 전주에 9월 그러면 학기 초 쪽인데 괜찮으세요? 네, 학기 초에 하는 게 목표 설정할 때 참 그러시군요. 좋으니까. 예, 네. 그러면 날짜를 아예 좀 정하실까요? 9월 21일 토요일로?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9월 21일 토요일 날. 위치는 대전 캠퍼스로 네, 대전 하시면 캠퍼스로 정하고요. 예. 네. 그래도 그게 저기 중간이어서 제일 접근성은 좋은 것 이때는 같아요. 이제 직접 이제 차트를 만들어 보면서 목표를 네. 아이디어 도출해서 목표를 작성해서 네. 이제 그 50일 또는 학기 말까지 뭔가 달성할 수 있는 좀 네. 단기적 과제를 좀 제시받아 가지고 네. 개별적으로 1대1로 맨투맨으로 좀 지도를 할 계획이니까 네. 이제 사업 계획서는 우리 또 교수님 계시고 또 하기 때문에 중간 과정들을 같이 배워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과정 프로세스를 좀 직접 써보면서 디자인도 도출해 보면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이제 디자인판 같은 걸로 그 캡스톤 디자인 했던 전 과정을 이렇게 성과 공유식으로 이렇게 화면 하나에 그래서 반전지 크기로 해서 크게 디자인판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그 올리면 굉장히 성과적인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래서 뭐 재료비는 좀 각자 부담을 좀 하더라도 뭐 많지는 않겠지만 한 2, 3만 원 정도 재료비 부담하시면 디자인판 같은 것도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전시회 같은 것도 좀 해보면 전 좋겠다. 올해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게 아이고 제가 좀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를 만든다고요? 디자인판. 디자인판? 네네. 폰보드라고 하죠. 네, 폰보드식으로 해서 그 전지 크기는 너무 크고 전지 반절 정도 크기로 디자인 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다가 그래요? 이제 디자인 작성해서 이렇게 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8장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요? 8장이? 예, 8장 A4 2배 크기로 해서 8장 딱 넣으면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면 포스터 크기 정도로 이렇게 해서 네. 결과물을 공유하는데 네. 요게 이제 그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50일 정도 기간을 두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만들어서 8페이지를 이렇게 그 PT로 만들면
그 디자인판에다가 그냥 딱딱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아, 그 디자인판 거기다 8개를 붙일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예, 아, 디자인판을 이제 A4 크기로 해서 8장을 붙이면 음, PT를 8장 만들면 되는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럼 예, 그게 한 번에 완성되진 않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제 그게 과제물 가지고 한 번, 있어야겠네, 그다음에 그러면? 현장 학습 한 번 이렇게 2번 정도로 해서 디자인을 완성을 하고 그리고 음, 이제 디자인을 또 계속 수정을 해 가야 돼요. 왜냐하면 네, 전체적인 어떤 테마도 정해야 되고 제일 음, 위에 그 우리 꼭지 제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음, 그 제목을 가지고 그 디자인이 제대로 됐는지를 또 한번 이렇게 검증을 네,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별도로 제가 또 줌을 한번 열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음, 예, 그래서 수강을 하게 되면 이제 별도로 줌을 한번 열어서 이렇게 네. 꾸준하게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어쨌든 그거에 필요한 거는 본인이 부담을 하시는데 네네네. 같이 교수님으로 재료비니까 뭐. 해서 네네. 그렇게 네. 하든지 하죠, 뭐.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원래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 끝나면은 좀 이렇게 공모전에 네. 내서 다른 학교 가보면 그렇게 해서 막 수상도 해가지고 뭐 플랜카드 걸고 뭐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이번에 그거 한번 목표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 이제 공대생들은 의무적으로 그 졸업 학점을 따려면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가 약간 의무감이 좀 부족해요. 뭔가 결과물을 내라고 하면 아, 어려워서. 근데 저기 공모 사업은 뭐야, 상금이 있으니까. 네, 우리 그래서, 요새 는 교수님 관광에서도 이거 다 해요. 관광 네, 아니, 어마어마한 관광이 알고는 많기 때문에. 있는데, 약간 네. 디지털 프로그램 때문에 네. 애로사항은 있는데, 우리 저 공모전 동아리 회장님하고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도움드리는 하셔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또 알겠습니다. 한번, 네, 이렇게 결과물이 잘 좋으면 또 동기부여가 되니까. 네, 얼마 전에 그 전주 기전대 치유농업과를 그때 이제 학과 홍보 때문에 갔었는데 거기에도 그게 걸려 있더라고요. 네, 저기 맞습니다. 네, 캡스톤 이장에서 공모해가지고 네. 수상했다고. 우리도 그거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디자인판은 이렇게 같이 구매를 같이 하시든지 하는 게 네, 좋을 것 그렇게 같아요.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 질문 없으시죠? 네. 김정민 하구님도 반갑고, 꽃다지 하구님은 또 어디? 누구실까요? 꽃다지? 꽃다지 아버님이 누구더라? 나 지금 누군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엄청 궁금하네요. 꽃다지 님이 김인선 누구신지. 회장님도 반갑고, 네, 이경욱 아이고, 선생님도 우리 반갑고, 김정민 선생님도 들어오셨네. 김정민 네, 아버님도.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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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우리 문화적 지역재생과 관광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하면 되나요, 선생님? 네네네. 네, 소리 들리시죠? 네, 들립니다. 예, 예. 박선우입니다. 어떻든 얼굴을 자주 봐야 수업이라는 게 또 이제 그 친밀감을 통해서 서로가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게 되는데 저는 이게 그 오리엔테이션을 처음 해봐가지고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 건 줄 몰랐어요. 앞에 저 역시 연식이 좀 오래되신 박찬유 교수님은 저렇게 PT 자료로 딱 했는데 제가 불성실하게 그런 준비는 못하고 그 학습 목차 정도 갖고 거의 말로 이제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학기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문화재생의 이해라는 과목을 제가 했기 때문에 약간 그거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어떻든 4학년 과정에 아까 박찬영 교수님이 하시는 캡스톤 디자인을 하시려면 제가 하는 과목을 조금 들으시면 기본기가 좀 더 단단해지지 않나. 저는 2학기의 어떻든 수업 주제가 문화적 지역재생과 관광이기 때문에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문화적이라는 얘기는 그 문화를 지향한다라는 얘기인데 그 문화라는 얘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1학기 때 이제 약간 그런 얘기들을 했는데 문화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문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문화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1학기 때도 어떻든 얘기를 자주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어느 정도 이제 1학기 제가 그걸 조금 띄워서 준비한 게 없으니까 음,
글씨가 좀 보이세요, 이게? 보이세요? 교수님 좀 더 크게 확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 핸드폰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거거든요. 예, 최대한 제가 어쨌든, 확장하셔가지고. 예, PT 자료를 쫙 준비하진 않아서, 그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학기 때 이게 1학기 때 강의 목차예요. 1학기 때는 문화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재생사업이라는 게 무엇인지, 근데 그 재생사업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저는 그게 문화적 기반에서 출발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문화에 대한 정의, 그리고 문화에 대한 이론들, 뭐 약간의 철학적인 배경,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얘기들, 그 용어적인 어떤 얘기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 공간이나 장소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공간이라는 건 물리적 구조에 가깝고, 장소라는 건 그 공간 안에, 그러니까 공간 안에 누적되어 있는 시간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설명을 드렸고, 휴먼 스케일이라는 건 사람이 사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척도로 세상을 바라보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문화 정체성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되고 그걸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좀 드렸어요, 1학기 때. 그리고 문화라는 걸 마케팅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설명을 드린 거고, 이런 기본 베이스의 이제 2학기 수업은 문화적 지역 재생과 관광이라는 틀에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려면 사실 문화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틀들은 종교고, 종교하고 예술하고 공동체예요. 제가 정의하기에는. 그러면 종교라는 거는 사람이 세상을, 그러니까 죽음까지 포함해서 사람이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지적인 것들을 모두 모아서 규범을 만드는 게 종교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종교를 이해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활 태도와 삶이라는 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의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동양인과 서양인이 왜 다르냐? 그게 이제 종교적 베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다른 가치관들이 충돌하는 거거든요. 근데 종교에 대한 얘기는 제가 1학기 때나 2학기 때도 간간히 수업 시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있을 거고, 꼭지로는 제가 예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행위인데,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들을 예술이라고 정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술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추상적으로는 대강 관념적으로는 이해하지만 이걸 궁극적으로 예술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예술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드릴 것이고, 그 예술에 대한 얘기 안에 이제 그 예술 행위가 실제적으로 사회, 도시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런 걸 외국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화재생과 예술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을 할 것이고, 그리고 그 1학기 때는 제가 서양하고 동양에 대한 큰 문화 정체성에 대한 얘기들을 했는데, 2학기 때는 이제 문화 정체성 비교 2는 우리가 가까이 있는 국가, 그러니까 사실 중국과 일본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라는 국가가 중국하고 일본하고 비교적으로 어떤 디테일들을 갖고 있느냐. 사실 우리가 이런 동아시아의 구조를 이해를 해야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우리는 우리 얘기만 하잖아요. 근데 그걸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교육을 좀 웃기게 하는 게 다 한국만 가르쳐요. 한국만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서 저는 모든 출발은 이 동아시아에서 동아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들을 갖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고 그걸 이해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동아시아의 한중일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데 그걸 두 타임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중일에 대한 저는 제가 전공이 학부는 디자인을 했지만 이제 대학원을 제가 미술사를 해서 동양미술사를 해서 미술이라는 근거를 통해서 이걸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고 요 다음 이제 6강 정도 되면 실제 사례 이제 파리 그러니까 프랑스 지금 올림픽 뭐 엄청 나잖아요. 파리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할 것이고 브라질에 이제 꾸리지바라는 도시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재생사업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집야에 대한 어떤 설명을 좀 드릴 것이고, 세 번째는 일본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지난달에 사실 지난 학기에 이 일본에 대한 수업을 좀 했는데, 그거는 사실 저도 책을 보고 한 수업이에요. 근데 요번 지난 달에 제가 일본을 좀 갔다 와서 실제 그 장소들을 직접 가봤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웰리스, 그냥 일본이 웰리스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돼 있고, 그런 거에 대한 그 강의를 새로 보수를 해서 2학기 때 이제 일본에 대한 얘기들을 할 것이고, 일본이 사실 한국이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훨씬 이해도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또 7주 때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사례를, 두 개는 제주도 얘기고 하나는 충남 얘기인데, 이건 세 가지 다 제가 시도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일을 제가 설명하는 것들을 갖고 어떻게 시도하고자 했고, 이거는 사실 실행되지 않았어요. 미실행이에요. 미실행은 대다수 이유는 공무원들이 역시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 그러나 저도 이제 됐다 뭐 이렇게 해서 집어친 문제들인데,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 어떤 요소가 있어서 제가 그거에 대한 기획안을 갖고 설명을 할 것이고, 요 7강까지 수업을 들어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과제를 낼 건데, 이번에는 이제 과제를 토론 수업 비슷하게 하려고 해요. 지난 학기에도 과제를 줬었는데, 이 과제를 요 7강까지 듣고 요런 그 틀거리에서 여러분들이 각각 자기 지역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어떤 걸 하고 싶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게 어떤 역사적 가치가 있고 이걸 문화적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과제를 개별로 내시면, 그래서 그 과제를 내고 그 과제를 갖고 제가 이제 그 하반기에 후반에 팀 프로젝트로 팀을 엮어서 이제 과제를 완결하는 어떤 형태로 수업을 할 건데, 그래서 중간고사는 없어요. 저는 중간고사는 없고 이제 현장 수업을 하게 되는데, 아까 과제를 먼저 제출하고 현장 수업은 이제 이 설명 끝나면 날짜를 잡을 것인데, 그 다음에 9주차는 설명처럼 종교와 예술을 이해하면 그 다음엔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 지역사회죠, 지역사회. 이 공동체라는 것이 재생사업의 주체가 돼야 되는데, 이 공동체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뭐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 문화 공동체가 되고, 이 지역 문화 공동체들은 되게 뭐 최종적으로는 협동조합의 형태들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어떤 그 모임이죠, 모임. 일종의 커뮤니티를 어떻게 형성시킬 것이고, 이거는 일종의 자율적인 공동체 거버넌스를 형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 굉장히 미래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 모습으로 바뀌어야 사실 지역적인 어떤 자립이나 지방 자체가 완성된다고 보거든요. 뭐 그런 얘기를 드릴 거고, 10주 들어가면 이 앞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요즘 이제 로컬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심각한 게 인구들이 줄잖아요. 그래서 지역이 소멸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10주 때는 지역 재생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왜 로컬이 중요하고 인구가 소멸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누가 그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그건 어떤 방법들이 필요하냐라는 것들을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릴 것이고, 이 꼭지의 이제 중요한 꼭지가 관광에 대한 문제인데, 관광이라는 문제는 관광 상품을, 저의 결론은 그 관광 상품을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의 컨텐츠가, 우리 자체가 관광이 가능한 컨텐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재생을 잘하면 그게 관광 상품이 되는 것이지, 관광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이거나 가짜로 무엇을 만드는 행위는 진정성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금방 일종의 뽀록 나고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정체성을 왜 제가 계속 강조하고, 문화적 정체성이 구축이 돼야 관광 상품이라는 것도 사실상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역이 소멸하냐면, 한국의 모든 지역들은 다 서울이 되고자 해요. 그러면 서울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가까운 일본만 가도
일본의 동경과 교토와 오사카는 굉장히 다른 특색들을 갖고 있고, 심지어 요번에 갔다 온 호쿠리쿠라고 이 일본의 북쪽 지역은 여러분들 잘 모르는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 자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 강력하게 구축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보러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사실 동경이나 오사카를 갔던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이번 여행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어떤 지역들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 얘기들의 전제가 되는, 그러니까 문화관광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문화관광이라는 우리 학과 이름이기도 한데, 문화관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면서 문화관광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모른다는 거죠. 문화관광이라는 건 실제적인 체험이 중요한 것이지, 문화를 흉내내는 어떤 표피적인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우리가 거기서 춤을 추고,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삶에 녹아들었을 때 그게 문화가 되는 것이고 축제가 되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축제를 만들었을 때 한국의 축제 뭐 성공한 사례가 몇 개나 있냐라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벽화 마을이 300개가 넘어요. 300개가. 그러면 그게 그 고유성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 자본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찾지 않으면 이런 모든 것들은 남을 흉내내는 것이고 서울의 아류가 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보기엔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라는 문제의식을 제시하는 거고, 그래서 문화관광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제가 정리를 할 것이고, 12주, 13주가 되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의식을. 그 의식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한테 있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자존감에 대한 문제지. 이게 자존감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꾸 남을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모방하려고. 근데 그건 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실존주의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실존주의. 예?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고 그걸 무엇이라고 정의할 것이고 나는 무엇인가, 누구인가라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 이게 행복하고 관계가 있어요. 삶의 질이라는 게 행복의 질과 관계에 있는데 이건 의식의 문제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건 우리가 목표지향적으로 무엇이 될 것이냐라는 정의 속에 너무 사로잡혀 있으면 너무 이제 슬프고 우울해지는 거예요. 남하고 자꾸 비교를 하니까. 근데 이제 행복이라는 게 어떤 그 과정상에 존재하고 자족해야 되는 어떤 문제. 그러니까 충분한데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느끼는 건 상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욕구와 욕망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욕구는 무엇을 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욕구는 충족이 돼요.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기본적인 걸. 근데 욕망은 상상이기 때문에 충족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욕망이 넘치면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걸 충족할 수 없는 문제를 계속 꿈꾸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이라는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들을 자기가 고쳐먹지 않는 한, 뭐 부처 말씀에 자기 자신의, 세상은 자기 마음 먹기라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이 어떠하냐, 이게 이제 우리가 지역을 보는 태도, 문화관광을 보는 태도에도 반영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이런 얘기들, 우리가 문화 생산과 문화 소비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들을 드릴 것이고, 여기에 이제 좀 익숙하지 않은 얘기, 티모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티모스가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자기 삶에 만족해서 살았던 인물들에 대한 어떤 얘기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하면서 재미있는 옛날 얘기들도 좀 있을 것이고, 그 13주가 되면 이제 막바지인데 여러분들이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창조도시, 뭐 컴팩트 시티, 메이커 시티, 뭐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 이 용어가 과연 무엇이고 우리의 지역, 그러니까 우리의 도시는 과연 무엇을 지향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개념적으로는 창조도시를 꿈꿔야 되는 것이고, 이제 내용적으로는 메이커시티는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무엇을 주된 생산품으로 이해하고 그걸 육성해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들을 하는 거고, 컴팩트 시티는 효율적으로 집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그 도시의 기반을 어떻게 구성시켜야 되느냐,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지역 정치가들이 고민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의 이해도가 있어야 이런 문제에 내가 접근해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대한, 우리 지역에 대한 어떤 삶의 질들을 바꿔나가고, 여러분들이
그걸 일로서도 좀 더 성공적이고 좀 더 보람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문화 공생의 도시를 꿈꿔야 된다. 뭐 이런 사례들을 외국의 사례들 그리고 그런 개념들의 정의들을 해서 어떻든 수업을 맞추고 14주는 아까 설명처럼 중간고사를 보기 전에 중간고사 시기 전에 개별적인 과제를 받고 중간고사 기간 정도의 현장 수업을 한번 할 거예요. 그 현장 수업은 모두가 참석하셔야 되고 그 현장 수업 때 제가 그 과제에 대한 기본적인 피드백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제 수업반 사람들 그 학생들을 한 뭐 3명에서 5명 단위로 묶어서 팀으로 과제를 진행하게 할 거예요. 그 팀으로 과제를 하는 건 이제 아이디어 PT를 하는 거죠. 우리 지역의 어떤 문제를 여러분들 냈던 과제 중에 그래도 이게 가능성이 있다, 이게 괜찮다라고 평가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고 서너 명이 같이 고민을 해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발표를 14주에 하는 거죠. 줌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웹엑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팀을 몇 개 나눈 그 팀별로 과제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떻든 전반적으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현장 수업을 하는 기간은 지금 일정을 보니까 10월 12일부터 10월 21일까지가 중간고사 기간인데 그 기간 정도쯤에 이제 토요일 정도를 이제 지금 뭐 1박 2일로 해야 될지 뭐 1박으로 해야 될지 해서 일정을 하루 잡아서 현장에서 직접 얼굴을 보고 이제 해야 되는 어떤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7주까지 수업을 들어야 그 팀 프로젝트의 현장 수업에 왔을 때 좀 이해도가 있을 것이고 7주 이후에 8주, 9주 요 기간 안에 현장 수업 날짜를 하루 잡을 것이고 그 날에 이제 여러분들 얼굴 보고 이런 문제의 전반적인 얘기들을 나눠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뭐 그런 정도 일정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PPT를 딱 준비해서 설명을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말로 이렇게 대강 때웠습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박철현 교수님이 먼저 하시길 참 다행이었네요. 교수님 네. OT를 하시다니까 강의를 하고 계셔 또. 어쨌든 하여튼 저 질문 있으세요? 교수님 근데 현장 수업을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7주까지 수업을 들으려면 10월 말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10월 11일 정도까지가 7주 수업이 이제 그 출석 수업이 그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8주 수업이 10월 중간고사 기간이 10월 12일부터 시작이 되는 걸로 아니까 10월 12일 이후. 12일부터요? 아, 네네네. 예.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네, 그러면 그러니까 사실 12일 뭐 이때 잡을 것인지 아니면 19일 잡을 것인지 26일 잡을 것인지 뭐 요 정도 범위에 있죠. 교수님 12일하고 19일은 시험을 잡으시면 안 되죠, 날짜를. 거기는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학생들이. 이게 토요일 날까지 다 가나요? 시험을요? 시험을 토요일, 일요일 날 주로 다 보고요. 그리고 저기 우리 학과는 12일 그 주에 시험을 보고 학원님들이 우리 과 수업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학과 수업을 듣기 때문에 다른 학과는 그 다음 주에 시험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가능한 날짜는 10월 26일. 예, 여기만 가능하고요. 그 전이 아니라고 하면은. 그리고 아까 1박 2일 말씀하셨는데 1박 2일을 해야 되나요? 교수님 이거 현장 답사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떻든 약간 이 내용들 저는 이제 이걸 동아리 그거랑 물려서 동아리는 하반기에는 안 할 거예요. 동아리는 지난번에 워크숍 때 보셨지만 너무 임원들이 행사 준비하는데 부담을 많이 느껴서 하반기 동아리 활동 전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수강생만 대상으로 해서 현장 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당일로 하셔야 돼요. 이거 1박 2일 이거를 운영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수강생들은. 예, 예. 예. 그러니까 10월 그럼 26일로 할까요, 예, 그러면? 예. 저 예. 장소는 대략 정하셨나요? 아직은 안 정하셨나요? 아직은 예. 네, 10월 26일로. 음, 음. 10월 26일 토요일로 그 장소는 아직 이제 그리고 날짜가 먼저 나와야 또 일정들을 빼놓으시니까. 네. 다른 분들은 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하시면 제가 그림이 없어서 그렇지만 설명을 더 보충해서. 그리고 그 교수님 사례를 그 좀 초창기에 올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앞에. 예, 네,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예, 그걸 좀 과제는 참고해서. 어떻든 과제 개별 과제는 중간고사 전까지 제출하는 걸로 날짜를 공지할 것이고 그때 네. 제가 지난 연도에 했던 샘플을 같이 올려서 네, 네. 참고해서 그러시죠. 이게 뭐 크게 부담 느끼실 필요 없고 예, 한두 장짜리 해서 그걸 토론 그 수업 형태로 네. 해가지고 피드백을 계속 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사례를 올려주는 거는 장단점은 있는데 장점은 일단 너무 이제 범위가 막연할 때는 조금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니까 좋은 점은 있는데 또 단점은 또 그 틀 안에 또 갇히게 되거든요. 왜냐면 이제 이게 잘한 사례니까 근데 그게 딱 100% 정답은 아닌데 또 그렇게 맞춰 가려고 하는 게 있어서 하여튼 그거는 이제 학우님들이 판단할 몫이니까요. 그래서 너무 그거에 구애받지 않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우리가 올해는 이제 토론으로 하시기로 했잖아요. 그죠? 예. 과제를. 예, 그래서 토론이 한 번 있을 음. 것이고, 그다음에 중간고사는 팀 없고, 프로젝트. 그다음에 팀별 그 과제가 있다는 거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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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기말고사가 있고. 음. 그렇게 되는 거죠. 그 평가 예. 기준이. 네네. 음. 1학기에 수업을 안 들어서 2학기를 들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약간 근데 난이도가 1학기보다는 조금 그렇죠. 예, 더 아무래도. 있는 거는 유수상 회장님이 1학기 수업을 들었는데 좀 어려우셨어요? 어떠세요? 이제 문화재생이 요즘 이제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복지 영역에서도 이 문화재생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부산 영도구가 문화재생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구 사례를 보면서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과 조금 결이 다르긴 한데 주민 조직화나 문화적으로 주민들을 접근하고 문화적 돌봄 이런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예. 이번 지난 학기 수업도 도움이 됐지만 이번 학기가 훨씬 더 기대가 되는 과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